블로그 글 하나 쓰려고 첫 문장만 30분 넘게 고민하고 겨우 올린 글의 조회수는 한 자릿수.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나는 글 재주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좋은 글을 쓰려고 오래 고민했고 나름 열심히 썼는데도 조회수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오래 운영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됐어요. 문제는 글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찾는지 모른 채 글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알고 나서 글을 쓰는 순서가 바꿨습니다. 예전에 블로그를 열면 글쓰기부터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먼저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을 씁니다.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조회수도 조금씩 달라졌고 노출되는 글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를 올해만 세 번째 전체 1위를 하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특별한 글쓰기 비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네이버가 계속 힌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글을 쓰기 전 꼭 확인하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단계 글쓰기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 블로그를 열면 가장 먼저 방문자수부터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몇 명이 들어왔고 어떤 글이 조회수가 잘 나오고 전날 애드포스트 수익은 얼마나 나왔는지 예전에는 늘 그것만 봤어요. 조회수가 오르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괜히 신경 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무슨 글을 쓰지? 정작 다음 글은 여전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기능이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프도 많고 숫자도 많고 봐야 할 것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걸 다 봐야 하나? 어디부터 봐야 하지?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건 단순 분석 화면이 아니라 네이버가 힌트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화면을 볼 때 먼저 이런 질문을 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내 블로그에 들어온 분들은 무엇이 궁금했을까?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보면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정말 컸어요. 예전엔 감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주제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책이 좋아했으니까 소개해야겠다. 이런 식이었죠. 물론 잘 되는 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글도 많았어요. 더 답답했던 건 왜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썼는데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 될 글이 별로였나? 글을 못 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예전엔 글을 먼저 쓰고 사람들이 읽어주길 기다렸어요. 지금 반대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글 씁니다. 이 순서를 바뀌었는데 글감 때문에 막히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제목도 훨씬 빨리 떠오르고 글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고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주제를 쓰는 거 정말 중요하죠. 다만 하나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과 읽히는 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써도 아직 사람들이 찾지 않은 주제라면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먼저 찾고 그 안에 내 경험과 생각을 담으면 어떨까요? 검색 노출도 좋아지고 홍판 노출도 좋아지고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됩니다. 저는 그 균형을 찾는 게 블로그를 오래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글쓰기 화면보다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먼저 엽니다. 오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궁금해하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 글쓰기 시작해요. 이 습관 하나가 제 블로그를 가장 많이 바꿨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서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사실 저는 매일 확인하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넉넉히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오늘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방향이 거의 정해집니다. 2단계. 저는 매일 딱 두 가지만 확인해요. 자, 이제 제가 매일 가장 먼저 보는 탭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는 기능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전 딱 두 가지만 봐요.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오늘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방향이 거의 잡힙니다. 첫 번째는 검색 유입 트렌드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여기부터 확인해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실제 관심 있는 주제가 계속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쓰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주제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전 책을 소개하는 글을 많이 씁니다. 책을 읽고 나면 이 책 좋다 이 생각만으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검색 유입 트렌드를 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이걸 검색했을까? 예를 들어 인간관계라는 키워드가 보였다면 인간관계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고민을 찾으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인간관계 키워드를 보다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 멀리해야 할 사람, 나르시시스트 특징 같은 고민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에 맞는 책과 제 경험을 함께 풀어서 글을 썼습니다. 반응도 참 좋았고요. 같은 책을 소개해도 책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고민에서 시작한 글이 훨씬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글을 쓸지 고민하기보다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먼저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메인 유입 트렌드입니다. 여기는 지금 네이버 메인에서 많이 읽힌 글들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따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 한 가지를 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고 있을까? 화면을 보면 연예인 이야기도 있고 생활 정보도 있고 다이소 추천처럼 소비 컨텐츠도 있습니다. 주제는 전부 다르죠. 그런데 하나는 비슷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인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어디에 반응하는지 그 흐름만 봅니다. 그리고 저에 맞게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어 블로그라면 블로그 조회수가 안 나온 이유,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처럼 사람들이 실제 궁금해할 질문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주제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독자의 관심이 어디에 모이는지 보는 거예요. 이 습관이 생기고 나서는 제목도 훨씬 빨리 떠오르고 글의 방향도 쉽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글을 쓰기 전에 검색 유입 트렌드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찾고 메인 유입 트렌드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읽습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오늘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방향이 거의 정해져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제를 찾았다고 해서 좋은 글이 바로 완성되는 건 아니죠. 그럼 이렇게 찾은 데이터를 실제 글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글을 쓸 때 항상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글로 바꾸는 방법.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트렌드는 알겠는데 이제 글을 어떻게 쓰면 되나요? 저도 처음엔 여기서 막혔습니다.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는 찾았는데 막상 글은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어요. 키워드를 찾는 것과 글 쓰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지금도 늘 같은 순서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보다 질문을 먼저 적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라는 키워드를 찾았다고 해볼게요. 예전에는 제목부터 고민했습니다. 블로그 시작하는 방법, 블로그 수익,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 금방 막히더라고요. 지금은 메모장부터 엽니다. 질문을 먼저 적기 시작하고요. 왜 조회수가 안 나올까? 글은 꾸준히 쓰는데 왜 방문자가 늘지 않을까? 초보는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적다 보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글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정보보다 경험을 먼저 떠올립니다. 요즘은 좋은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검색만 해도 비슷한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를 더 넣으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예를 들어 오늘 영상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잘 활용했던 건 아니었어요. 방문자 수만 계속 확인하던 시기도 있었고 무슨 글 써야 할지 몰라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면 정보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보시는 분들도 나도 그랬는데 하고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보를 설명하기보다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 글쓰기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세 번째, 끝까지 읽기 쉽게 만듭니다. 좋은 내용인데 끝까지 읽히지 않은 글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술술 읽히는 글도 있죠.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읽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글 다 쓰고 나면 꼭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소제목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문단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이미지 없이 읽어도 이해되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합니다. 사소해 보여도 이런 작은 차이가 글의 완성도를 조금씩 높여주더라고요. 제가 글을 쓸 때 반복하는 과정은 늘 같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살펴보고 그 질문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더해서 글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읽기 쉽게 다듬습니다. 전 이 과정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예전처럼 오늘은 무슨 글을 쓰지? 이런 고민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글 쓰는 시간도 짧아졌고요. 무엇보다 방향을 잃지 않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글은 영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글입니다. 어떤 주제를 쓸지 정했다면 이제 남은 건 발행 버튼을 누르는 일뿐입니다. 하지만 막상 글쓰기 창을 켜면 아직 서툰 것 같아 멈칫하게 되곤 하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첫 글은 누구나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초기 글들은 부끄러워서 지금 비공개로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했던 첫걸음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단단한 채널을 가꿀 수 있었죠. 세상에는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창피하더라도 부딪혀보고 소통하며 다듬는 과정에서 진짜 내 브랜딩이 완성되는 거죠. 나만의 이야기를 써보길 결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속 가능한 운영 팁들을 나눌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따뜻한 댓글과 공감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이 있으면 제가 더 유용한 노하우를 들고 올 힘이 납니다. 다음 영상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